예, 반갑습니다. DGB 대구은행 한경우 은행장입니다. 실로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지역경제 사회를 리드하고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과 CEO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 CEO 포럼을 개최하게 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구 굴기를 위해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대구은행 직원 3,500명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대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제의 대전환을 불러올 중요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연은 매우 뜻있는 자리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과 내용으로 대구를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당면 과제와 비전을 여기서 함께 공유하고 또 대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대구 굴기의 성공을 염원하며 지역 금융의 허브로서 우리 DGB 대구은행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어느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구 미래 100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내 죽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대구 미래 50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는 일제시대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한반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구가 지금은 남한의 4대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GRDP는 10수년째 꼴찌입니다. 시민소득도 울산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쇠락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대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금년에 대구 굴기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대구가 다시 한반도의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대구시정의 중심적인 과제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TK 신공항입니다. 이 TK 신공항이 왜 중요하냐? 종전 방식으로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신공항을 만들게 되면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부대 양녀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군공항을 지어주고 동촌 후적지를 돌려봤습니다. 그 차이가 한 7년가량입니다. 5년에서 7년. 그럼 5년에서 7년 동안 그 땅을 돌려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 투자를 15조가량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기업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만은 신공항 건설은 불가능한 겁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LH조차 참여를 꺼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구시를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관련이 없어요. 땅만 빌려줄 뿐이지. 그러면 이게 추정가액으로 지금 한 14조라고 그러는데 그게 16조가 될지 17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사업을 대구시를 믿고 투자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전에 제가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를 제출했어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로부터 담보를 받자. 그게 첫째입니다. 특별법의 내용이. 국가로부터 담보를 받는 방법은 대구시가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국비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지 국가가 담보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민간기업이 국가가 보증하니까 사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거치면 5년이 있어도 착공도 못합니다. 인허가 절차에 의제 조항이 있어요.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제해버리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야지 사업 단축이 3년에서 5년이 사업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신공항을 하면서 정말로 힘든 부분은 후적지 개발입니다. 동촌 후적지를 돈에 맞춰서 개발을 하려면 저 잔뜩 주택을 지어야 돼요. 이제 사람도 자꾸 줄어드는데 집만 지어갖고 과연 장사가 되겠냐? 그래서 동촌 후적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는 첨단 산업하고 두바이처럼 최첨단 도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을 적게 들여도 국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하는 게 우리가 아주 자유스럽고 용이해집니다. 거기서 돈을 10몇 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지 않아도 국비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 미래 50년 모든 사업을 아파트 안 짓고도 거기에 만들 수가 있다.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것도 면제 조항을 뒀습니다.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 모르는 사람이 95%입니다. 아, 뭔가 특별법이 통과됐나 보다. 근데 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공항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 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광주를 끌어들였어요. 작년 10월에 광주 군공항 이전하는데 특별법을 만드는데 도와주겠다. 민주당이 앞장서라.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두 법을 통과시키자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건물사를 타게 된 겁니다.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이 법은 금년 말까지 가고 내년 총선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빛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통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법만 통과되면 다 되느냐. 지금부터가 대구시가 주도하는 신공항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사업자를 SPC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신공항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신공항을 만드는 첫째 목적은 대구 물기입니다. 그럼 신공항을 어떤 공항으로 만드느냐?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드론이 무인기가 인천공항에 떠니까 48분간 이착륙이 금지됐어요. 인천공항은 유사시에 북에서 장사정포를 30분만 쏘면 마비가 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대한민국의 하늘길이 막혀버려요. 전쟁이 하면 전쟁 물자가 해외에서 들어와야 돼요. 중수송기가 들어와야 돼요. 중수송기가 착륙 가능한 데는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시죠. 물자 싸움이에요. 전쟁 물자 싸움이에요. 그런데 유사시 되면 인천공항이 30분 만에 마비되고 하늘길이 막혀버립니다. 중수송기가 대한민국 착륙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TK 신공항을 만들 때는 중수송기까지 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곧 6월경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충분한 활주로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첨단 산업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36.2%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이 항공 수출 물량은 전부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제품들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항공 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남으로는 첨단 산업이 내려오지 않아요.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 내 보내본들 균형 발전 안 됩니다. 산업 재배치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하려면. 그럼 산업 재배치를 하는 첫째 조건으로 하늘길을 열어줘야 돼요. 과거에는 철길, 바닷길로 수송을 하고 해외로 나갔지만 지금은 항공으로 나가는 게 점점 이 양이 많아집니다. 곧 5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세계로 직항로로 갈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구에 만드는 공항은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착륙이 안 돼요. 이 착륙이 안 돼요. 그걸 커퓨 타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은 비행 금지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수송 물자나 여객들은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이 출발을 해요. 이륙하고 착륙을 해야 돼요. 불편해요. 그러나 두바이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의공항 같은 데 24시간입니다. 이 착륙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시간에 맞춰서 두바이나 싱가포르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과는 달리 대구는 커퓨 타임이 없는, 비행 제한 시간이 없는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오는 물자나 여객들이 자기 나라 시간에 맞춰서 이 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 때문에 5월 17일 날부터 두바이하고 싱가포르를 공항 운영 때문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또 대구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공항 고속도로, 철도, 공항철도, 그리고 UAM, 이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달빛 고속철도를 만들자 광주에서 제안을 했어요. 내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호남의 분들도 인천까지 안 가고 대구공항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달빛 고속철도도 우리가 영원한 화합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구공항을 대한민국의 제2의 공항으로 만들고 공항 주변에도 1,000만 평 이상 공항공단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대구 경북의 거대 경제권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25%에서 30%만 감당하는 대구 경북의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지금은 뭐 수도권에 우리가 3%도 안 되죠. 그러면 서울 갈 필요가 없어져. 굳이 수도권에 목맬 필요가 없어져. 거기다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도권 못지않게 우리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 안 가도 서울 못지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군이 어성, 안동 남부 지역은 거대 경제권을 가진 그런 에어시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공항이 가지는 경제 효과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공항만 지어놔놓고 오라고 해본들 올 사람 없어요. 공항 건설과 동시에 거기에 부대 시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육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앞장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대구에 또 군부대가 한 200만 평이 있습니다. 군부대를 이제 곧 이전하는 MOU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토목 사업이 적게는 60조, 많게는 100조에 이르는 20년 동안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 토목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구에 건설업체 세 곳 대표님들과 차 한잔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역량을 길러달라. 당신들이 그 토목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달라. 이 TK 특별법에 보면 공항 만드는데 지역 기업 우대 조항을 내놓아놨어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역 기업을 우대하라는 조항을 법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거까지 이어놓고 다 했는데 그거 못 찾아 먹으면 대구 경북의 경제인들은 바보다. 여러분 바보 아이디죠? 이거 경제인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역량을 길러야 돼요. 서울에 있는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 회복만 보고 있어요. 모두 대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구가 제일 핫플레이스입니다.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우리 기득권 카르텔을 깨요.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 조그마한 집단, 소집단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태를 깨야 돼요. 저는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시 250만 시민들 보고 시정을 해요. 어느 한 특정한 구를 보고 구청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시 전체의 디자인을 새로 짠다. 미래 50년을 보고 대구시 전체의 그림을 새로 그린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카르텔들이 자기 구의 욕심 때문에 또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지역민들 몇몇 규합해갖고 저항을 하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250만 대구 시민들 전체를 보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어느 지역에 뭘 배치하고 하는 것도 어느 구에서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들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규제개혁의 상징적인 장벽이 대형마트 휴일 철폐하는 거다. 자유식 시장 경제 근본 논리에 반한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신 없다. 대구사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 우리는 했어요. 근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를 과감히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나와요. 어르신들 통합 무형교통 지원하는 것도 나이 상향 조정하자. 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았던 시절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64세였어요. 지금 84세가 됐어요. 20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설정한 노인 연령도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 그때 설정한 노인 연령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근데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사회복지 비용은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 연령 상향 문제도 그런 데서 출발해요. 그래서 최소한 70세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구는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 버스까지 통합해서 무인교통 연령을 70세로 정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최근에 대구로 택시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하게 되는 배경은 카카오가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택시 업계에도 힘들어하고 운전기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의 독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대구로 택시를 시작을 합니다. 부산에서 실패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만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카카오가 유일하게 독점 체제가 깨지는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로 택시를 하면서 기사나 그리고 택시 회사한테 주는 혜택은 카카오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대구로 택시가 아주 큰 성공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산하기관 통폐합했습니다. 18개 출자 출원기관과 공사공단을 11개로 통합을 하고 지금 통합 절차는 아직도 금년까지 통합을 해야 될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선거 보전수 은혜 갚는 수단으로 이 산하기관을 많이 만들고 광주 가면 26개가 28개가 있어요. 인구 150만 개가 안 돼요. 경상북도도 아마 20몇 개 있을 거예요. 21, 7, 8개. 거기에 이제 기관장 시키죠. 산하기관을 통폐합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기관장을 공정하게 선출해버리고 그럼 시비가 없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대구 혁신 사료를 본받아 하자 이건데 되지 않아요. 하기 어려울 거예요. 위원회가 너무 난립해 있어요. 원래 위원회 행정이 심했던 데가 노무현 정부부터 심했습니다. 왜 위원회 행정을 하는가 하면 그 리더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위원회를 활용합니다. 위원회 결정하고 리더는 집행만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 안 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온갖 행정처분 결정하고 행정 결정하는데 위원회가 난무해요. 위원회를 대폭 정비했어요. 우리는 그런 위원회 행정을 한다. 내가 사인하고 내가 책임진다. 실국장들한테 책임 안 묻는다. 내가 사인한 거는 전국적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위원회를 대폭 없앴어요.
재정 혁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채무가 예산 대비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요. 1년에 이자 나가는 게 500억이 넘어요. 얼마나 피 같은 돈이 이자로 나갑니까? 이 채무 감축에 금년에 아마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생기고 처음으로 공채 발행을 안 했어요. 통상으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한 4천억, 5천억 만들어서 예산 충당을 합니다. 매년. 근데 지방자치단체 생기고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 안 했어요. 빚내서는 살림 안 짠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세우지도 않을 거고 집행하지도 않을 거고. 대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재정혁신도 수반이 되어야 돼요. 행정혁신, 재정혁신, 그리고 산업재배치. 우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갈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제 드린 말씀은 여기서 거치고, 자, 메모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메모해 주시면 내 질문 받겠습니다. 이리 줘. 자네가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줘. 메모 줘. 또 있는지 한번 봐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구 주택경기 중에서 대구 업체가 물린 것은 8%입니다. 92%는 중앙에 있는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물린 겁니다. 그래서 주택경기 활성화는 사실 대구 차원에서 조치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국토부에서 하고 대구에서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대구에서 지방정부에서 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대구 지방 지역업체들이 주택, 아파트 이거 분양사업에 물린 것은 8%에 불과하고 92%는 서울 메이저 업체들의 문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신공항이 국가에서 보증을 쓴 SPC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LH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공사도 대구에 이게 SPC에 들어갑니다. 이철우 지사하고 의논해서 경북개발공사도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 민간업체들이 들어올 공간도 마련할 겁니다. 마련해서 같이 SPC 들어오시고 또 신공항건설공사는 구간별로 동시에 출발할 겁니다. 구간별로 건설사를 투입해서 동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건설회사가 SPC에도 들어오고 실제로 건설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공적 개발비 ODA 규모가 4조 원이라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대구시가 지금 ODA 사업 위탁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ODA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대구는 베트남이나 우리 다낭 같은데 소규모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데 아주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ODA 사업 참여하는데 대구 기업에서 참여하려고 하면 아마 그 국제통상과로 가야 될 겁니다. 그거 가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대책은 이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 문제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하고 연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확대를 좀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출산을 기피하느냐? 저는 그 첫째가 사회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재미있게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회 풍조가 좀 달라지는 풍조가 되도록 정부에서 우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교육과 양육 문제입니다. 양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결혼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집값,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청년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재작년입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 주택이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뛰어올랐어. 그때 곧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주택 가격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 온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어요. 양적 뱅장이 너무 많았어요. 통화가. 그러면 어차피 그래 되면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가면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주택일 것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 그 말했을 때 어느 민간방송 패널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석 달 만에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활성화한다는 게 가격이 높으면 활성화되겠죠. 근데 가격이 높아지면 또 서민들이 내집 갖기, 젊은이들이 내집 갖기 어려워지고 참으로 그게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의 80%가 주택입니다. 근데 그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자기 재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정부하고 협력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SPC 투자 시기와 조건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기업으로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얻는 기대이익은 뭐 돈 버는 거지 뭐. 돈 안 벌리는데 투자하겠어요? 어디에나 했고. 대구 굴기를 위해서 대구 시민이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부터 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구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전 기간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군부대 이전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기부대 양려 사업입니다. 전형적인 기부대 양려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의 첫째 조건은 군인들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단정하고 내쫓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군인들을 존중해주고 이전에 가는 지역이 훨씬 살기도 좋고 문화, 복지, 의료시설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울 때 그분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창원의 35사단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하는데 25년이 걸렸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훨씬 짧을 겁니다. 언제라고 단정을 하기 어렵지만은 금년에 MOU를 체결하면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 하면 창원이 25년 걸렸는데 대구는 그 훨씬 짧을 거예요.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시장님 석호하는 저는 옛날에는 잘 쳤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잡은 이래 인도 한번 가본 일 없고 코치 한번 받아본 일 없습니다. 지금도 인도 안 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쳐요. 그런데 한때는 핸디 7개를 쳤어요. 핸디 7개 놓고 쳤는데 지금은 18개 정도 칩니다. 요즘은 골프 치는 게 재미있어 가린다기보다도 걸으려고 합니다. 18호를 걸으면 한 10,000보를 걷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한 10,000보씩 걸으면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걸으려고 골프장 갑니다. 골프는 우리 미망규 의장님이 잘 칩니다. 싱글 칩니다. 다음은 대통령 할 거냐, 대구시장 할 거냐. 그건 3년 뒤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인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3년이 말 수 있는 12년이라는 거, 그거는 잘못된 법입니다. 2번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12년을 그 자리에서 단체장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도 5년입니다. 8년 하면 집에 가는 게 맞죠. 그런데 4년만 하면 미래 50년 사업의 기반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기반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 준공식을 본 그런 사업이 한 건도 없어도 좋습니다. 기공식만 해도 좋습니다. 기공식만 하면 그 남은 일은 세월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임기 동안 시장을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 50년 사업에 대한 모든 토대와 기반은 만들겠습니다. 이제 질문 더 없습니다. 요게 끝입니다. 오늘 대구은행 CEO 포럼에 오신 분들은 대구 경북에서 리더 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대구 미래는 더욱더 암담해집니다. 나는 누가 시비 건다고 해서 내 할 일 못하고 눈치 보고 그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시비를 거는 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떠들어 본들 난 그게 관심 없어요. 내 할 일만 해요. 오해받을 짓은 안 해요. 그래서 골프를 쳐도 외부인들과는 거의 안 칩니다. 괜히 골프 쳤다가
잘 치면 일 안 하고 골프만 쳤다 소리들을 끼고, 못 치면 시장이 뭐 그따위로 골프 치냐 소리들을 끼고. 그래서 나는 절대 내 후배들이나 우리 정무직들 데리고 각자 돈 내고 우리 치자. 그래 운동 다니지. 절대 외부인들과 골프 안 칩니다. 괜히 골프 치면요,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오해받고 싶어서. 건설에서 사장당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녁 먹고 싶어도 안 먹는다. 괜히 저녁 한 끼 먹고 친하다 소리 들어버리면 당신들 봐주고 싶어도 난 못 봐준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대구 울기다. 대구가 다시 벌떡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검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2번, 경남도지사 2번, 대구시장 40년 동안 일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땅 투기 한 번 해본 일 없어요. 난 땅 한 평도 없어요. 주식 사본 일이 없어요. 여윳돈이 없으니까. 불법 정치자금 뇌물 받아본 일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부자 안 됩니다. 공직생활 중에 급여 받은 거 가지고 아끼고 절약해서 사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민주당 의원이 코인 투자 60억 했다는 거 보고 참,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팔이 하면서 온갖 혼자 고고한 척 다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또 어느 보도 보니까 그 코인이 60억이 아니고 85억이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돈을 생겨갖고 무슨 돈으로 저런 짓을 하는지. 공직생활 하면서는 그러면 안 되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없이 재임 도중에 열심히 일만 하고 대구 미래 50년 사업 기반 마련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